골프펫은 개인 캐디처럼 캐디백을 들고 골퍼를 따라다니며 라운딩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리모컨을 소지하고 걷기 시작하면 골프펫이 RTLS 시스템에 이용된 위치 측이 기술로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해서 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개인 캐디가 필요 없겠네요. 정말 편리해 보입니다. 앱을 이용해서 택시 부르듯이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종시에서는 1,000원 요금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운영되고 있고 올 상반기 제주에서도 유료 자율주행차가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윤성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백오 신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하영 씨. 늦은 밤 지하철에서 내리면 집까지 가는 버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신도시여서 버스 매차제가 좀 많이 긴데 밤이고 좀 무서워가지고 집 빨리 가고 싶어서. 김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건 심야에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차량을 부르자 3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 차량이 100%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어떤 오토바이 같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1.5km 구간을 달리며 9번의 교차로를 지나는 동안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습니다. 3차로를 가로지르는 우회전도 차량 스스로 척척 해냅니다. 시범 운행 기간 동안 무료인데다 승차감도 나쁘지 않아 승객들의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네, 생각보다 편안해서 좋고요. 그리고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이후로 좀 간호 애용을 하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정부 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유료 시범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국토부, 산업부를 잇는 4km 구간을 주행하는 셔틀 차량. 미리 선정된 60여 명의 승객들은 정해진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자율주행 차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최대 2인까지 탑승이 가능해 각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이제 왔다가 여기 주차 공간이 또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부처 협의를 들어갈 때나 근처 부처로 이동할 때 간단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이용료 1,000원은 이처럼 휴대전화 앱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종시와 제주, 서울 상암 등 6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구에서는 버스와 택시, 화물차, 청수차 등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규제 특례로 유료 운행까지 가능해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당장 올 상반기에는 제주공항에서 중문단지까지 38km 구간을 오가는 자율주행 미니밴 차량이 유료 운행을 시작합니다. 돈을 내고 자율주행차를 타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상위 그룹에서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볼까요? 미국이 그래도 제일 앞서는 것 같고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의 한 상위 그룹에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노선에서는 자율주행이 그나마 좀 쉽게 빨리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돌발 상황 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 3. 정부는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레벨 4 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하늘을 나는 택시가 5년 뒤에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드론 택시인데요. 오는 2025년 드론 택시가 상용화된다면 자동차로 1시간 갈 거리는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 공개된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소형 헬리콥터와 비슷하기도 하고 비행기와 드론을 합쳐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우버가 손을 잡고 선보였는데 전기동력 기반으로 조종사를 포함해 5명까지 탈 수 있어 드론 택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5년 뒤인 오는 2025년에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의 기술 개발, 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시험 기반,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도심에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여 분 만에 이동 가능하고 운임은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40km 기준으로 11만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또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 원 수준으로 운임이 저렴해집니다. 항공업계와 자동차업계 200여 곳이 앞다투어 개인용 비행체 개발에 나선 가운데 2040년까지 도심항공 교통 분야 산업 규모는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는 조종사가 탑승하지만 상용화 10년 뒤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로봇 앞에 한번 서봤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완제품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을 빨리 프로토타이핑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 본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기술의 접목과 응용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개발되고 있던 기술들이 코로나19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 발빠르게 결합되고 발전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사실 이 기술은 뭐 이런 대규모 쇼핑몰 같은 데서 진열을 어떻게 해놨을 때 고객들이 어디 많이 오는지 용도로 개발된 기술이었는데 요번에 코로나 상황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전파 우려가 상대적으로 커지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건물 관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쪽에는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뭘 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인포메이션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분이 만약에 이렇게 병에 걸렸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 2m 안에 들어와 있던 분들도 여기서 보면 얼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진자랑 접촉했었던 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CC 카메라나 그거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이 접촉했었는지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역 로봇에 결합된 기술 중 또 하나는 살균 기능.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자외선 램프를 이용해 살균 및 방역 작업을 하는 건데요. 자외선 램프는 사람 눈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사람 대신 방역 로봇이 담당합니다. AI나 5G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술들이 되게 듣기에는 멋있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이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반응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목숨을 지키는데 이런 기술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다는 게 첫 번째고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하면서 또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는데 이런 식의 접근이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반응들이 되게 많았고요. 코로나19로 이후 생기는 변화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음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로봇 기술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언택트 시대와 함께 로봇 기술이 안전한 미래와 경제적 효과도 이끌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개발되길 기대해봅니다. 미국의 아마존이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았습니다. 최고 시속이 120km에 달해 고속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아마존이 지난 6월 인수한 스타트업 죽스가 첫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를 공개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로 운전석이 없고 4명의 승객이 2명씩 마주보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차량 모서리 4곳에 카메라와 레이더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앴고 양방향 주행이 가능해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이 쉽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16시간을 주행할 수 있고 시간당 최대 속도는 75마일, 120km에 달합니다. 죽스는 시간당 최대 주행 속도 75마일의 로보택시는 업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라며 중요한 이정표를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vehicle is designed to operate up to 75 miles an hour, which means that it's highway capable. And it can do that in either direction, being fully bidirectional. And that's been proven out on private test tracks. 현지 방송 CNBC는 양방향 주행 기능은 구글 자회사 웨이모와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등 경쟁사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이 일부 화물 운송에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하고 있다며 죽스의 자율주행 차량이 아마존의 물류 배송에 투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죽스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호출 서비스를 통해 향후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첫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지난 5일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자회사 크루즈는 내년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테슬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로보택시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 자율주행 택시의 경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SF 영화나 소설 속 상상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던 로봇이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과 요리를 도맡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앱으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 오토바이 대신 로봇에 담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속도로 열심히 달리는 배달 로봇. 잠시 지나갈게요. 주문자를 만나 무사히 음식을 전달합니다. 이제 실외도 저희가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제 로봇으로 뭐 건물 안이든 아니면 바깥에서도 주문하셨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은 호텔에도 등장했습니다. 물이나 수건 등 필요한 물품을 AI 스피커에 얘기하면 로봇이 객실로 가져다 줍니다. 뷔페 명코너에서는 요리사 대신 요리하는 로봇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재료를 끓는 물에 데친 뒤 다시 그릇에 담고 국물까지 부어주며 완벽하게 맡은 일을 해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중장비들이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든 것을 무인화 자동화한 미래의 모습인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공간에서 그 생산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다음 달 미국 CES 전시회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바꿔나갈 것인지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이 만든 인간형 로봇의 최고봉 아시모와 견줄 만한 한국형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밤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